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5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명절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밝혀지면서 저에게 주어진 인생길은 또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도 잘못이 있지만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이 제일 큰 문제였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어김없이 찾아왔던 명절날, 그날도 저는 음식 준비에 한창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시부와 한창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외와 동서 내외는 시댁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항상 늦게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시모와 음식 준비를 항상 먼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은 시모가 몸살이 나서 몸이 힘들다며 저에게 음식 준비를 전부 맡겼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어서 일단 저녁 식사 때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형님과 동서가 왔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혼자서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형님 내외와 동서 내외가 차가 많이 막혔는지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미 남편은 시부와 한 차례 술을 진탕 마셔서 뻗어버린 상태라 저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음식까지 준비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저도 좀 쉬고 싶어 형님한테 사정을 좀 얘기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동서, 지금 내가 놀다 왔어? 여기가 어디야? 부산이잖아.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오자마자 나보고 음식을 하라고? 동서가 이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어디서 지금 쉬겠다는 말을 해? 나 지금 상당히 지쳐서 좀 누워야 할 것 같으니까 동서가 손에 기름 묻혔으면 마무리는 하고 나와야지. 나 오자마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자고. 어머,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저도 어디서 살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저는 형님보다 더 먼 동두천에서 사는 거 모르세요? 저도 지금은 쉬어야겠어요. 그래요. 형수님이 좀 이해 좀 해줘요. 올해가 가장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저녁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일단 몇 시간만 쉬었다가 나올게요. 저희 엄마 몸살 때문에 혼자 하셨다면서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따가 저녁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형수님도 일단 들어가 좀 쉬세요. 그래도 이왕 옷 더러워진 거 음식은 끝내고 쉬어야지. 동서는 일단 하던 일 계속하고 있어.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 남은 건 내가 나중에 도와주든지 할 테니까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으라고. 아이는 서방님한테 맡겨두면 되잖아. 시간도 좀 늦었는데 아이는 일찍 재우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저녁에 마음 편히 술 한잔 하지.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해서 나와봤더니 너희들 언제 온 거냐? 멀리서 오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일단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니?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음식 준비를 하라잖아요. 어머님 댁에 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동서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놀면서 오는 줄 알고 있나 봐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몸살기 있다면서요.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럼 짐들 풀고 둘째 며느리 너도 힘들면 쉬었다 하든지 해라. 혼자서 음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남은 건 내가 나중에 다 하면 되니까
너도 몸살 나기 전에 관리 잘해야 된다. 늙어서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시모는 힘든 몸을 이끌며 음식을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형님과 동서는 좋지 않은 몸인데 주방에는 왜 들어가냐고 시모를 다시 방으로 모셨는데 이런 상황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아주버님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저에게 갑자기 한마디 하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오자마자 재수 씨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재수 씨가 다 망쳐버렸잖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오자마자 음식하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러니 내 동생이 재수 씨를 여자로 안 보는 거지.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면 저렇게 술 퍼먹고 세상 모르고 자겠어요? 저는 저녁도 먹어야 하는데 애는 졸린지 계속 칭얼거리면서 보채고 온몸은 기름이 튀어서 찌들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정도로 잘못을 한 거예요?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 해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산까지 오는데 운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음식은 제가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많이 힘들었으면 좋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얼굴 붉히면서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저한테 화내는 건 정말 기분 나쁘네요. 저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라서 이만 들어갈게요. 아유, 그만들 해라. 지금 다들 힘들어서 예민한 것 같으니까 일단 들어갔다가 눈 좀 붙이고 나오던지 아니면 내일 아침을 먹던 하면 되지. 오래간만에 얼굴 봤잖니. 시모는 아주버님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형님과 동선의 외도 저를 노려보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런 아픔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두들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졸려서 보채고 있는 아이를 안은 뒤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코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남편에게 그대로 발길질해 버렸죠.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며 눈 뜨면서 벌떡 일어나 좌우를 살피더니 아직까지 가족들이 안 왔냐고 물어보길래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어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그날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 뻐근한 몸을 일으키면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은 안 깨워도 돼요? 아까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주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데 저희들만 저녁 먹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런 생각 안 가져도 돼. 음식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남은 거 먹으면 되는데 좀 더 쉬라고 그래. 나와봤자 얼굴만 붉히고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 쟤는 음식 좀 혼자 하라고 했다고 저렇게 삐져서 안 나오다가 퍼질러 자고 있니? 명절 때마다 나랑 같이 음식하다가 오늘 내가 몸살기 있다고 하니까 혼자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았겠지. 부려먹을 수 있을 때 많이 시켜 먹어야지. 연기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더라. 그래도 오래간만에 방 안에서 푹 쉬다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정 붙일 일도 없고 앞으로 우리 아들만 잘 되길 응원해야지. 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둘째 형님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일 커져서
금전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요즘 나도 일부러 말도 잘 안 하고 사소한 걸로도 자주 싸우는 상황을 만드는데 재수 씨도 우리 집사람 성격 잘 알잖아. 웬만하면 참는 성격이라서 좀처럼 심각한 상황까지는 잘 안 오게 되더라고. 그렇다고 대놓고 일부러 시비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요즘 그게 제일 답답하지. 너희들도 얼마 전에 봐서 알겠지만 걔가 우리 집안 중에 재력이 제일 좋고 사회생활도 오래 해서 그런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알더라고. 아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훨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대화도 잘 통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여자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들다. 그렇죠. 세상 모르고 퍼질러 자고 있는 동서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서방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그런 여자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넘어오게 만들었어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이혼은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새로 들어오게 될 예비 동서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상황들만 만들게 되니까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 봐서 재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재수 씨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봐봐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번 휘젓고 다니면 맑은 물이 진흙탕이 되어버린다잖아. 재수 씨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나도 모두의 의견에 찬성이고 내 동생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아니면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하루빨리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수련 씨, 지금 임신 중이야. 5주 정도 됐고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진 않았어. 그쪽 집안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셔. 뭐? 임신? 벌써 그 단계까지 간 거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으면 서로 마음이 확고하다는 거 아니야? 최대한 빨리 날짜 잡는 게 좋겠다. 물 들어올 때 놓쳐오라고. 우리 아들이 계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세웠구나.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서방님, 아주 잘했어요. 솔직히 저는 임신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격도 이상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못 배운 동서랑 누가 살겠어요? 아주 잘한 선택이니까 서둘러 정리하고 새 출발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었던 것뿐이었는데 저만 빼고 모두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간 남편 하나 믿고 걸어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고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에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주방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 소리에 결국 억장이 무너져 내렸고 분노가 하늘을 찔러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도끼를 한가득 품은 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태도가 갑자기 180도 변해버리자 시모는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냐면서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말조차 섞지 않았었죠. 남편은 이런 제 모습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침부터 뭐가 문제냐면서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고 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마음 같아선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버리고 싶었지만 저 혼자 아무런 준비 없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싸우는 건 무리수라 최대한 억누르면서 무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원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 이제 지긋지긋한 부부관계 끝내자. 당신 같은 여자랑 내 소중한 인생을 더는 허비하고 싶지 않아.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면 되잖아. 요즘 애 있어도 충분히 재혼할 수 있어. 어차피 하루는 당신이 키울 거 아니야? 진짜 포기각서 원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 관계 조용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잘못된 방법이면 바로 잡을 줄도 알아야지. 우리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더는 좋아질 수가 없어. 당신도 그걸 원해서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쩌지? 나는 아직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네가 뭘 원해서 나랑 이혼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 가정 깨기 싫고 끝까지 버틸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나한테 뭘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니? 그게 아니라면 이혼 얘기까지 나올 이유가 없잖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당신 가족이 한 행동을 봐봐. 어제 힘들게 음식 만들어 놨는데 나는 깨우지도 않고 본인들 입으로만 다 들어가고 아침부터 또 음식 준비하라고 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내 입으로 이런 걸 말해야 이해가 되는 거니? 그리고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힘들게 음식하고 있으면 당신이 애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랑 둘이서 술 진탕 마셔놓고 애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화가 안 나겠어?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더는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니? 당신한테 남아있는 감정이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걸 원해서 이혼하자는 거고 당신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못 배운 당신이랑 같이 살 이유 전혀 없잖아. 내가 살면서 배울 만한 점이 하나도 없어. 인생 허비할 바에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하자. 너 바람 피웠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이혼에 집착하는 건데?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 이혼을 원한다면 당신 입으로 내가 납득이 갈 수 있게 말을 해줘야 받아들일 거 아니야? 이유가 뭔데 그래? 너희들 아침부터 싸우는 거니? 얼굴 붉히지 말고 나와서 밥 먹자.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며느리, 너 나 좀 잠깐 보자. 시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뒷마당으로 불렀어요. 저도 시모한테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불만들을 털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얼굴이 얼얼했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님과 동서가 저를 부르며 걸어왔습니다. 동서, 방금 뭐 하려고 그랬어? 방금 어머님 얼굴에 손을 올리려고 했던 거야?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그건 아니지. 어머님이 오죽 화가 났으면 동서 얼굴에 손을 올렸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집안 전체가 동서랑 서방님이 이혼하길 원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릴 거야? 서로가 안 맞는데 억지로 살아가면 뭐해?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정리해. 이제 그만 서방님과 정리하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모두가 그걸 원하고 있어. 동서 자체가 싫다는데 억지로 버텨봤자 결국 상처밖에 안 남는다고. 둘째 형님이 고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두뇌 회전이 느린 거예요? 첫째 형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줄까요? 내 아들과 정리해라. 그리고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거다. 안 그럼 계속 이런 일만 반복이 되니까 이번 명절 끝나는 대로 바로 서류에 도장 찍도록 해. 도저히 안 되겠네요. 방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무서운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못 배운 사람일수록 무식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거 몰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서 임신까지 시키는 바람에 하루빨리 정리시키고 싶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제 전부 다 듣고 있었어. 그 여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고 그 사람 핸드폰 뒤져서 집 주소까지 전부 다 알아냈다고. 당연히 면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부 확인했지. 그쪽 집안에서는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나를 버리고 새 출발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뱃속에 있는 아이 무사히 출산하게 놔줄 것 같냐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다들 뭘 잘했다고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해? 지금 내 눈앞에 배는 거 하나도 없어.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과 평생 붙어 살 거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뭐야? 너 다 알고 있었던 거니? 그래서 이혼 안 해주겠다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갈 길 가는 걸로 하자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던지요. 원하는 걸 가지려면 희생도 필요한 법 아니겠어요? 이대로 조용히 저 인간을 절대로 놔줄 생각은 없어요. 시모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하길래 저는 법적 소송에 들어갈 거라고 정신적인 피해와 방금 시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 처벌받길 원한다면서 등을 돌리려 하자 시모가 저를 돌려 세웠고 돈을 원하면 위자료를 줄 수 있으니 법원까지 가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자 옆에서 형님과 동서도 같이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는 다음 날 제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와 형님 동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며느리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방금 싫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냥 법적 처벌 가던가요. 남편이 어떤 놈인지 만천하에 알리고 회사 생활에까지 지장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잃을 게 더 많겠어요? 좀 전에 제가 분명 말했을 텐데요. 지금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다고요.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을 다음날 어떻게 준비하니? 방법이 이것 말곤 전혀 없는 거야? 아니면 위자료를 좀 더 낮춰주든가? 3억은 너무 큰 금액이잖아. 3억이 크다고요?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무상으로 노동을 한 게 10년이에요. 그 세월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놈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 만나서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 텐데
저는 버려지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저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도 3억은 무리야. 둘 사이 문제를 왜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데?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동서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1억씩 달라는 건데 제가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 그냥 법적 소송하면 안 돼요? 말이 되는 걸 요구해야죠.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위자료로 3억 요구한 줄 알아요? 그 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저도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고 2번 다시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당한 만큼 저도 제대로 한번 터트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랑 형님, 그리고 동서가 숨기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거든. 셋만 비밀로 한다고 해서 듣는 기가 없을 것 같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눈이 있는지 전혀 모르나 본데 가족들만 속인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분명 찔리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집안에 있는 남자들 다 불러 모을까?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와 형님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또 다른 건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걸 저는 전부 목격했었고 집안 남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 한번 뻐끗하면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건 순식간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지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이후 다음날 제 통장에 3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받고 난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한 뒤에 조용히 이혼 정리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는 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많이 당황했는지 약속이 틀리다고 화를 내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미 도장 찍었고 이제 얼굴 볼 일도 없는데 뭐하러 만나요? 그냥 전화통화로 해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나랑 약속했던 거랑 틀리잖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세아가 임신한 거 알면서 왜 상간소송을 한 건데? 당장 취소해라. 3억 줬으면 됐잖아.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람과 조용히 이혼을 하겠다는 조건과 남자들 술 가득으로 취해서 세상 모르고 잘 때 어머님이 형님이랑 동서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술집에서 2차 가고 외간 남자들과 잠자리까지 한 거에 대해 입 다물겠다고 3억을 요구한 거지? 상간녀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 문제로 지금 그쪽 집안에서 꽤 심각해진 것 같은데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임신 사실까지 알아서 최대한 몸조심 해야 되는데 유산이라도 하면 어떡하니? 그것까지 제가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 지금 그 여자를 걱정할 게 아니라 당신 집안 남자들 분위기를 살피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형님이랑 동서가 저번에 만난 외간 남자를 못 잊었는지 부산에서 몇 번 얼굴을 봤다는 게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부산 동네 작은 거 알면서 생각 없이 행동한 건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신도 한 번 만나서 즐겼으면 됐지. 그새를 또 못 참고 일을 저질러요? 남 걱정하지 말고 당신 본인부터 걱정하는 게 좋을 텐데요. 깨진 항아리에서 여기저기 물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막으려면 상당히 골치 섰겠네요. 저는 입 꾹 닫고 살겠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시모와 형님 동서는 외간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 걸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정대로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길래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시모에게 뺨을 허용했던 그 아픔을 그대로 남편의 뺨에 사정없이 올려쳐 돌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를 터뜨렸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도망친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나 잘할 것이지 제일 쓰레기였던 그 인간들이 저지른 행동들이 결국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어 버렸죠. 시모와 형님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 몰래 무명으로 증거물을 퀵으로 보냈었고 그걸 받은 남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집안 식구들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잘못을 덮으려고 저한테 입막음용으로 건네준 3억은 이미 받기 전부터 영상으로 각서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었고 돌려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만 정상이었지 그 집안 사람들은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는 제 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듣게 된 소식으론 상간녀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죠. 그 인간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